안녕하세요. 석입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이제 그 하이퍼링크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빈 문서를 하나 또 만든 다음에 HTML 문서는 원래 여러분들께서 HTML이라는 걸 맨 앞에 쓰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HTML이라는 걸 넣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HTML 문서 작성하실 땐 될 수 있으면 이제 들여쓰기나 이런 걸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HTML이라는 전체적인 그 어떤 그 문서를 감싸고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쓰는 게 보통 헤드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헤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통 탭키를 눌러가지고 한 칸 들여 쓴 다음에 헤드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물론 헤드도 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디, 그리고 바디도 닫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HTML 문서 구성이에요. 여기 보시면 HTML이 있고 아래쪽에서 닫아주고요. 헤드가 있고 닫아주고, 그 다음에 바디가 있고 닫아주고, 여러분들께서 실제 문서는 될 수 있으면 이곳에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그 HTML 내용 제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는 그 몇 가지 이제 어떤 중요 정보를 넣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타이틀이에요. 두 번째, 오늘은 하이퍼링크.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짤 때 좋아하는 폰트가, 이게 이제 세로 격자가 맞아서 좋기는 한데, 이 폰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글씨체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환경 설정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글꼴 부분에서,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제가, 굴림체, 굴림체의 그 포인트 크기. 이게 저는 가장 가독성도 좋고, 지금 여기 이 메뉴 이런 글씨체예요. 그런 거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줄간격도 전체적으로 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구에서 환경 설정 들어가가지고, 편집기 부분, 표시 부분에 봐보면, 그, 줄간격이 있어요. 행간격. 이걸 제가 50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간격하고 간격이 조금 더 벌어지게 돼요. 50은 너무 많네요. 다시, 표시 부분에 가서, 한 5 정도만 줘도 될 것 같아요. 5 정도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적당하게 떨어졌고요. 이렇게 한다면 이걸 어제 했던 것처럼 파일에서 FTP 저장이라는 게 있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제가 한번 어제 계정 요거 눌러가지고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등록을 해놨으니까 바로 위쪽에서 골라서 연결 버튼만 누르시면 접속이 됩니다. 제가 php라는 폴더에다가 오늘은 b.html이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장이 됐으니까 확인해 봐야죠. 여기서 b.html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위쪽에 이렇게 하이퍼링크에 대해서 알아보기 나오고, 보기에서 소스 누르면 제가 만들었던 거하고 동일한 내용이 이제 메모장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그 웹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이 이런 형태로 분석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하이퍼링크는 A라는 앵커 태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퍼링크 할 때 사용하는 태그예요. A라는 태그, 그 다음에 href라 그래서 참조할 주소입니다. 하이퍼링크 레퍼런스라고 보통 하는데 이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용어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주소를 쓰시는 거예요. 싱싱해. 제가 이런 식으로 썼고 뒤에다가 싱싱해라고 쓴 다음에 닫아보겠습니다. 반드시 A로 시작하고 /A로 닫아줘야 되고, href 다음에는 이런 주소를 써주시는 거예요. 이대로 저장을 한 다음에 가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바로 옆에가 오죠. 저걸 다음으로 내리고 싶다면 어떻게 했었죠? 이 부분에다가 break, br이라고 쓰면 됐죠. Ctrl S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왔네요. 이제 이걸 클릭을 하면 이 현재 있던 그 브라우저가 싱싱해 이렇게 그 페이지로 바뀌는데, 새 창에다 띄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그 어트리뷰트를 타겟이라고 해서 보통 언더바에서 블랭크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다가 뭐 아무 이름이나 주셔도 그 새 창으로 뜨긴 해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웹브라우저가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이렇게 창이 하나가 또 떠서 내용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하이퍼링크 태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건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제가 타이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아싸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저장을 하고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타이틀은 뭐냐면요, 마우스를 올리고 조금 기다려보면 이렇게 보조 설명을 표시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정도 이 하이퍼링크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태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표거든요. 예,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 태그는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께서 표 같은 건 어떻게 우리가 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잖아요. 잠깐 전에 만들어놨던 내용으로 한번 봐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표가 그려져 있어요. 이런 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표가 일일이 다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전체적인 표는 테이블, 그 다음에 한 줄은 tr, 그 다음에 한 칸은 td라고 보시면 돼요. 즉, 그 전체적인 건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tr이라는 한 줄이 있고 이 안쪽에 td라는 한 칸이 있고 내용이 닫히고 다시 그러니까 칸이 닫히고 그 다음에 줄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내용은 td 안에다 모두 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대로 저장해서 제가 새로 고침 한번 방금 이 파일에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A라는 게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보시면 표가 안 보이죠. 표의 선을 보이게 해야 되겠다. 그럼 테이블에 보더라는 값을 주시는 거예요. 보더를 1로 한번 해서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럼 테두리가 이렇게 나왔죠. 이 상태에서 가로 폭이 너무 딱 붙어 있잖아요. 내용에. 그래서 폭을 제가 500 정도 줘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0 픽셀이에요. 그리고 창의 크기가 바뀌더라도 저 부분은 바뀌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고정값, 픽셀은 고정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 제가 80%라고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게 된다면 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 창의 끝까지를 100%로 보고 그 부분은 80% 여기까지 표가 만들어집니다. 그 창의 크기가 커지면 표도 커지게 되는 거죠. 즉 가변적인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폭을 %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칸을 더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td를 하나 더 쓰시는 거예요. 즉 여기다가 td 해서 bb라고 해서 제가 닫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A가 돼 있고 BB가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한 줄을 더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TR부터 TR까지를 컨트롤 C로 복사,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내리시면 블럭 설정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로 붙였어요. 그러면 테이블 TR, TD, 즉 TD는 항상 TR 안에 있고 TR은 항상 테이블 안에 있어요. 이대로 저장, 그리고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된대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여기는 CC, 여기는 DD,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EFF 해서 저장하고 가서 새로 고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데 DD만 색깔 배경색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 배경색을 BG 컬러, 이 TD라는 부분 여기다가 값을 주시는 거예요. 배경색을 내가 어떻게 바꿔볼까요? 가장 제가 좋아하는 컬러 이렇게 99cc 영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16진수로 99라는 건 정확하게 이게 레드 값이에요. 즉 컬러의 기본 비율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샵 다음에 레드, 그린, 블루 형태로 주시게 돼요. 그리고 이건 16진수로 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해보자면 계산기를 이제 두드려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기에서 공학용으로 바꾸신 다음에 제가 지금 99라고 돼 있죠. 이게 16진수로 99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헥사데시멀로 입력한 다음에 99 이걸 10진수로 바꿔볼게요. 10진수로 값은 153이라는 값이에요. 즉 정확하게 색을 0부터 255까지 수치로 나눈 다음에 그 색깔의 가중치예요. 즉 색을 얼마만큼 더 줄 건지. 즉 지금은 153 정도니까 중간보다 색깔이 조금 레드 값은 좀 들어가고 CC는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CC는 0부터 256단계의 색 중에서 CC는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헥사데시멀이라는 16진수로 바꿔놓고 CC라고 입력을 했어요. 됐죠? 키보드에서 직접 입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데시멀 10진수로 바꿔볼게요. 데시멀 포인트라고 하는데 클릭을 해서 바꿔보면 204라는 거예요. 즉 0부터 255가 최대치인데 204 정도니까 상당히 이 그린 값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블루 값은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0이니까. 어쨌든 이런 형태로 색깔은 주게 되는데 뭐 많이 쓰는 색깔은 저는 이 색을 무지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고 있다는 거지 꼭 색깔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저장하시고요.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만 바뀌었죠. 그러면 TD 여기에다 주니까 제가 그 한 칸만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걸 떼서 여기 TR에다가 줘볼게요. 그래서 저장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즉 TR은 한 줄을 뜻한다 그랬죠. 그럼 한 줄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TR에서 제가 이걸 떼서
테이블로 한번 옮겨 볼게요.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해 보면 표 전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즉 TD는 한 칸, TR은 한 줄, 테이블은 전체, 그리고 이게 반드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하나의 표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비지 컬러, 다시 그 비지 컬러를 제가 DDDDD라는 회색 계열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번 줘가지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가 색깔이 들어갔는데 전체 테이블에서 줬던 색보다는 우선적으로 행해진다라는 거죠. 즉 어떤 값은 테이블에 그 적용을 한 게 가장 영향력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TR, 그 다음이 TD 형태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내용이 똑같다 보니까 좌우가 크기가 똑같아요. 표가 여기 AA, 오른쪽이 BB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제가 여기다 A를 하나 더 써볼게요. 그럼 좌측에 내용이 많아졌으니까 왼쪽이 좀 커진다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TD 값을, TD의 폭값을 제가 50이라고 줘볼게요. 그러면 새로 고침해보면 왼쪽 표를 50, 그리고 오른쪽이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의 크기를 지정하실 때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지정을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표니까요. 꼭 알아두시도록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